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종호입니다. 자, 오늘 들고 온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야기될 것으로 걱정되는 지역 경제가 낙후될 것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요,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라는 제목을 들고 왔는데요. 아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지역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지역 경제가 왜 어려워질 것으로 점쳐지는지는 또 언젠가 또 살펴드릴 예정인데요. 자, 그렇다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벌써 많은 지역들이 나름대로 지자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산업 거점이 희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자체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지자체에 뭔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유의미한 대안으로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기업 유치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기업 유치로 인해서 그렇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지역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면 그 기업에 재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동반해서 그 지역의 터전을 잡고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회사 주변에 많은 상권이 활성화되고요. 그 과정에서 지방세는 더욱더 많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바로 그런 선순환 구조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세제 감면이라든가 땅을 분양해 줬을 때 좀 더 저리로 분양을 해주고 그 대가로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가를 받아왔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그게 잘 그렇게 유발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어떤 지방에 어떤 기업이 공장을 하나 새로 건설했다 하더라도 그 공장 안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요, 영주에 있는 한 베어링 회사를 직접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었는데요. 정말 공장은 몇천 평이 아니라 만 평이 넘을 정도로 정말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은 50명이 채 안 됐었습니다. 대부분 공정 자동화가 달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넓은 공장에서 사람 그렇게 많이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거에 같은 방식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그걸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그 방식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저는 세계적 관광 명소로 거듭난 재래시장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재래시장이 낙후화되는 것을 뭔가 상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구상을 해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로 모색했던 첫 번째 방식은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즉 리모델링화하는 사업을 지향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천편일률적인 리모델링을 지향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뭔가 천막 치고 시멘트 발라서 현대화된 건물로 바꿔놓는다 한들 서울에 있는 멋스러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비해서는 비할 바가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정말 서울에 있는 시설보다 그 지방까지 가서 굳이 장을 보게 만들려면 그 지방의 시설이 훨씬 더 좋아야지만 그나마 갈 유인이 생길 텐데 어떻게 보면 시설을 현대화한다라고 하더라도 조악스러운 형태로 한다면 그것은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대안일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전통시장 자체의 고유성을 주목해서 그걸 부각시키는 것이 더욱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재래시장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독자성, 독특성, 고유성을 디자인을 통해서 가장 부각시키고요. 그걸 통해서 시장 고유의 역사와 스토리를 잘 살핀다면 아하, 전통시장이 또 하나의 이야기거리,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로 들고 오는 것은 런던의 스피탈필즈라는 재래시장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 스피탈필즈는요, 2011년 전 영국 시장협회가 선정한 최고의 시장으로 꼽혔는데요. 이 앤틱한 건물, 물론 옛날 낙후한 건물들을 계속 새로 칠하고 새로 예쁘게 포장한 건 있지만 절대 여기에 전체적인 건물을 빌딩으로 올린다든가 아니면 현대화하는 그런 작업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래시장은요, 어떻게 보면 17세기 당시에 영국의 시장의 풍경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광지 아닌 관광지가 됐고요. 그래서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마트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재래시장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었는데, 스피탈필즈는 그런 시대적 흐름과 상관없이 고유의 어떤 상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요 화면은 어디서 캡처했었냐면 우리나라의 한 유학 학원에서 캡처한 화면입니다. 그 유학 학원은요, 본인들이 영국이나 세계 각지로 유학을 보내줬던 친구들이 가끔 블로깅을 한 것을 올려놓긴 하는데요. 아마 그 유학 학원에서 영국에 어떤 학생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영국 학생은 자기네 학교 근처에서 어떤 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스피탈필즈라는 간판을 우연히 목격하고 여기가 스피탈필즈인지 몰랐네요 하면서 그 블로깅으로 올린 것을 그 유학 학원에서 캡처해서 올린 그 사진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가보시죠.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한국에 살던 어떤 유학생이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학생도 이해하고 있는, 그 학생도 알고 있는 재래시장, 그게 바로 스피탈필즈인 것이죠. 반대로 영국의 어느 유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유럽의 어느 유학생이 한국의 경동시장이라든가 남대문 시장을 미리 알고 유학을 왔다? 그런 경우 참 드물 겁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재래시장을 이렇게 독특한 원래의 형질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의 재래시장을 어떻게든 현대화한다라고 한다면 그 현대화하는 방법도 천편일률적인 현대화가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무엇인가 상징적인 메타포를 담기를 제가 희망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르셀로나에 있는 산타 카테리나라는 곳입니다. 이 산타 카테리나는 역시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비 오면 맨날 비 내리고요. 그 다음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래서 재래시장 원래 그 본연의 모습대로 다양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래시장 현대화처럼 천막을 쳐서 뭔가 비가 왔을 때도 장은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과정에서 바르셀로나 최초의 천장이 있는 어떤 시장, 재래시장을 이제 건설하기로 결정이 됐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스페인 특유의 예술혼을 발휘하는 것으로 천장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참 이게 송구한 말이지만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조달청에 입찰 공고 올려서 가장 저가로 이 천장을 칠할 수 있는 것을 낙찰받아서 아마 갖고 왔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래시장은 다 그저 그런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이 도시를 대표하는 어떤 예술가에게 빛과 희망을 주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천장을 나름대로 디자인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바로 이 재래시장의 천막을 지금 보신 것과 같은 휘황찬란한 형태의 천막으로 뒤덮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로 이 천막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거리, 볼거리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재래시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재래시장에서 상을 보는 사람들도 많거니와 뿐만 아니라 이 재래시장 옆에 있는 이 건물들이 있죠. 이 건물 옥상에는 이 천막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관광 코스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옥상에 돈을 내고 이 건물에 들어가서 옥상에 올라가면 이 천막을 뒤에 배경 삼아서 일종의 포토존 역할을 하는 형태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자, 똑같이 만약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천막을 쳐야 된다라면 바로 산타 카테리나처럼 천막 자체도 하나의 볼거리, 이야기거리,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로 만드는 것이 훨씬 재래시장을 살리는 길일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살려야 될 다양한 지자체의 경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살려야 되는지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전주에 있는 재래시장인지 아니면 청송에 있는 재래시장인지 전라남도 남원에 있는 재래시장인지 우리는 사실 그 재래시장 바깥에 나와서 입간판을 보기 전에는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 지역의 어떤 독특한 감수성, 독특한 어떤 문화적 특수성을 그 지자체의 재래시장에 어떻게 투영하느냐가 그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수월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보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